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 최대 순간 풍속이 83km로 강풍이 불었던 지난 주말과 휴일 군산에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교통신호 등 수평 지지대가 휘어지고 가설 구조물이 차량을 덮치는 등 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건물 주차부지 판넬이 떨어지고 버스 승강장이 전도됐으며 건물 주차부지에 가설물이 넘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시한 배달의 명수가 5년이 지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비자와 가맹점들은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가 없지만 인간앱보다 사용이 불편해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에서 교통신호등 수평지대가 휘어지고 가설 구조물이 차량을 덮치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소룡동의 한 건물 주차부지 판넬이 떨어지고 옥구 버스 승강장 전도, 나운동 건물 주차부지에 가설물이 넘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 10분 기준 최대 순간 풍속은 어청도가 83km였습니다. 전북도가 전남의 돼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시군 돼지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도내 유입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점 소독시설을 14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도내 11개 가축시장에서 전남 소의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도교육감의 처남이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처남 유모 씨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지난해 한 야산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을 받는 게 힘들다는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서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기재 전 전북대 교수가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유 씨에 대한 재판은 사망으로 조만간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심각해 전북도가 방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3만 6천여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까지 방제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단속을 강화하고 감염 위험이 덜한 수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아시아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인 ACLN 가입을 추진합니다. 새만금청은 최근 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7월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CLN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 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과 포럼, 새만금 크루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CLN은 지난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와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는 월명산 능선을 따라 형성된 마한시대 고분과 주거지에 대해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발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목감묘 40여 개, 옹감묘 30여 개, 주거지 7곳, 화재 유구 1기 등이 발굴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유적에 대해 학술대회를 열어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국가유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5년 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수수료가 없는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매출은 절반으로 줄고 가맹점 수도 감소했습니다. 공공앱이 민간앱보다 사용이 불편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출시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 앱을 실행하면 가맹점과 메뉴가 나오는데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가입해도 배달과 연동이 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리고 그 사이 주문을 받아도 따로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는 동별로 요금을 받고 있어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게 엄청 심하죠. 그 행정구역별로 해야 되니까 그 1.1km 있는 사람하고 1.9km 있는 사람하고 같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배달의 명수는. 이런 데다 소상공인은 메뉴 수정이나 가격, 품절 처리 등 관리 기능이 복잡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 말이 배달앱이지 가입자도 가맹점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비싼 이용료를 내고서라도 민간앱만 쓰게 됩니다. 수수료를 많이 뗀다고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하면서도 쓰는 이유가 이제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무료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렇게 삭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냥 안 써버리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갈수록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공공앱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시 이듬해 9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0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부터 택배 주문이나 미용실 예약, 선물하기 등 기능이 추가됐지만 가맹점 수는 1,400여 곳에 불과합니다. 홍보 부족에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까지 외면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고 큰 거는 홍보가 안 된 거죠. 배달의 명수가 전폭적인 군산 그 공공 배달 앱으로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에 들어간 예산만 26억 원. 민간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3천억 원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와 전북도 등이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사태 수습에 예산 3,683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76억 원은 지난 2023년 8월 당시 야영을 중단하고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체 활동비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또 조주기 직원 159명 가운데 국제행사에 참여 경험이 있는 직원의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민생 안정을 위해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율 시장을 비롯 국소단장, 읍면동장,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46개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주요 논의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일자리 안정 지원, 농업 재해 대응 개최 구축 등입니다. 시는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월 한 달을 부처 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열고 부서별로 관계부처를 방문해 신규 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 에너지, 관광 등 핵심 전략 산업 17건입니다. 시는 부처 간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단계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대응 전담팀을 가동해 국비 반영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상가나 공장, 폐교 등 농촌 유후 시설을 활용해 수직농장 모델로 개발합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는 오늘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수직농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원광대, 농심 등이 참여합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국가장학금 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8배 넘게 확보했습니다. 군산대는 올해 국가장학금 이유형 연간교부금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부금 증가는 등록금 동결과 34억 원 규모의 교내 장학금 지원 강화 등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1학기 장학금 지급은 오는 6월 초 확정해 1학기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내 청년수당 신청자가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지만 군산과 일산 등 도내 7개 시군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로 제한된 참여기회와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의 다른 취업 지원 제도와의 중복 제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청년 인구는 38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에 나들목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포항고속도로가 지나는 김제 용지면 애통리 사거리 인근에 나들목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나들목과 연결되는 2차선 군도를 4차선 지방도로 확장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접근성도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2027년 나들목이 완공되면 물류비가 절감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근 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4일 고창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회식 자리에서 A 의원이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마와 목을 때렸고 한 차례 끌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직원 중 1명은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48살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며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김제 불양면의 한 농로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관련 피의자가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옷에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군산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신설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익산 서광동에서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앞부분이 크게 부서지고 전봇대는 부러졌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력 규정을 어기고 화물칸 씻은 물을 바다에 흘려보낸 케미컬 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쯤 군산항 5부도에 정박 중인 6,999톤급 케미컬 운반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달 2일 토양 소독제 등의 원료를 경북에서 하역한 뒤 세전국 39세제곱미터를 배출하면서 속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B씨와 소속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2원 내린 1,645원입니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 2월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최저가는 1,549원, 최고가는 1,899원입니다. 전주시에 이어 군산시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2,800만 원을 들여 이용 수요와 민원 발생률이 높은 12곳 가운데 14대 거치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전용 주차구역은 미룡동 제1공원과 지곡동 우체국, 나운동 롯데시네마 등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시범 운영할 동안 실효성을 분석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 키움병원이 14일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공심화병원으로 운영되던 키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게 됩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는 24일 미성동 보리밭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볼거리, 먹거리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전시마당이 열리고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보리밭 사이길에 포토존을 꾸밀 예정입니다. 원광대병원이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44곳을 포함한 7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겨울철 비상진료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원광대병원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응급실 진료와 치료 역량,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수용, 진료 부담률 등입니다. 익산시 백제왕궁 박물관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고학년부 등 세계보는 나눠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주제로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익산시의 자매도시인 경주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등 학생 작품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 부문도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따뜻한 생일상을 전달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생일상 전달은 협의체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특화 사업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생일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익산시가 책 속 한 장면을 향기로 피워내는 특별한 문학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 마동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3일 문학과 공예가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 캔들로 엮는 문학의 밤을 운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1도, 최고 기온은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익산은 흐리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고 12도까지 오르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